그날 그 일만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곳에 있었을 겁니다. 나이가 이제 26. 어리잖아요. 막내잖아요. 어디서 그냥 제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직원들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콧봉오리 같은 한 여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짓밟힌 것은 지난 10일. 그날 여자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차에 내려가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때 뭐 누가 대답인 것 같던데? 그것이 여자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두 얼굴을 가진 이웃이라는 가면, 그릇된 욕망이 만든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9월 11일 오후 2시경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동생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언니가 없고 침대에 피가 묻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여자. 단순한 외출이라고 치부하기에 군데군데 남겨진 흔적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흔. 동생이 외출에 나선 것은 전날 밤 10시경. 그때부터 여자의 행적이 베일에 쌓였습니다. 거기는 뭐 마음으로 둘이 있으면 돈 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다 이거만 빈 건물이고 이거 때문에 여자 저한테 끌려올 때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병원 쪽하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그 건물 내에 있는 창고에서 그 변사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발견 당시 상황은 어떻던가요? 발견 당시는 그 동생의 이불에 쌓인 상태로 그 창고 내에 이불 속에 웅크린 상태로. 집에서 겨우 10발자국 남짓. 차디찬 창고 안에서 이불에 쌓인 채로 앉아있던 싸늘한 주검. 그녀는 왜 살해의 대상이 된 걸까? 동생께는 이제 자기가 청주에 직장을 가고 여동생 혼자 그때 이제 비용하고 하니까 그래서 보호자 형식으로 얼굴고. 이렇다 할 원한도 얽히고 설킬 치정도 없이 그저 평범했다는 여자. 그런데 11일날 들어서 12일 아침에 부검해서 오후에 끝났어요. 부검을 하고 있어요. 목적은 잡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할 거라 생각했던 집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진실은 우리를 경악해 했습니다. 성폭행 사실을 병원까지 가가지고 검안하고 나서 성폭행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그 우리가 4명 선정했던 용의자들을 전부 다 그 전과 조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웃집 남자가 성범죄 전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게 됐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것. 용의선상에 올랐던 여자의 주변인은 4명. 그중 이웃집 남자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는데, 사건 발생 4일 후 이웃집 남자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용단을 내립니다. 국가수에 의뢰한 감정물이 용의자 각 씨와 DNA가 일치해서 범인으로 특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개 수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 남자 곽 씨가 수중에 돈이 없어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배경이었는데, 범행 당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빌라엔 단 2사람만이 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가며 마주쳐도 눈인사만 할 뿐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던 이웃의 관계. 욕정을 참지 못한 한 남자의 잘못된 행동에 채 피지도 못한 여자의 목숨이 희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는 용의자를 어떻게 기억할까?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진짜 사람한테는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가끔 뭐 술은 많이 드셔요. 저녁마다. 근데 그 동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웃집 남자에겐 동거하던 여자가 있다는 것. 내연녀를 찾아가 봤는데 계세요? 내연녀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피해자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진술을 내연녀에게 털어놓고는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는 곽 씨. 파출소가 코앞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담한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섬뜩했는데, 용의자가 피해자의 집을 지날 때 복도에 벗어놓은 신발로 집에 누가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난 처음부터
좋게 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외지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노가다 정도면 그죠? 하나님 있다든가 뭐 어째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있었지 그냥 마음속으로.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곽 씨가 자신의 딸들을 성폭행했다는 것. 시간이 지나도 묘연한 곽 씨의 행방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지난 15일 저녁 긴급 브리핑을 가진 담당 경찰서. 나무에 목을 매어 있는 그 광모 씨를 발견하고 11시 22분에 신고를 했습니다. 좁혀놓은 수사망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판단이었을까?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었을까? 공개 수사 만 하루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곽 씨. 사람이 죽은 것 같아. 목매서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전화도 못 걸고 그래 나보고 신고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119로다가 제보를 한 게. 그렇다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면죄부가 될 순 없을 터. 덧없는 그의 죽음 앞에 피해자 가족은 앞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살아야 할까?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성폭행한 남성이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50m 떨어져 사는 이웃집 남자였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웃집 남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12일. 멀쩡한 남녀가 좀 파괴했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죠.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가. 곧 출산을 앞둔 만삭의 아내가 낮잠을 자고 있던 찰나 몰래 집에 들어온 괴한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 어떤 상태인지 혹시? 대인표식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원래 이렇게 좀 낯을 가리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더더욱 한 2주 넘게 설득을 했죠. 범행 직후 종적을 감춘 범인. 하지만 집 주변 CCTV에서 범인을 찾을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는데 짧게 한 1초 정도로 휙 지나가는 놈이 발견이 됐어. 남편한테 보여줬죠. 그랬더니 비슷하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던 남편과 대문 앞에서 우연히 스친 범인. 아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자마자 뒤쫓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1분 거리에 사는 이웃이었던 것. 그날은 아내에게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마침 문이 열려져 있고 애하고만 둘이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강간을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욕정을 참지 못한 범인이 도주에 용이한 자신의 동네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전과 육범인 용의자. 절도뿐 아니라 성범죄만 3번.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올해 범인의 나이입니다. 31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 전력이 4번이에요 이번까지. 얘가 다음 전과 7번에서 8번 되는 걸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그런 거 두려워해서 또 놈이 전과가 이렇게 많아질 리도 없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처럼 지금 이 순간 내 가족, 내 친구가 이웃이라는 가면을 써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통영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안타깝게도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이웃집 아저씨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가 새겨집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현실. 가장 본인이 선호하는 피해자를 주변에서 자기가 쉽게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 찾아내는 것이고 가장 그 방어가 불가능한 순간을 포착을 해서 결국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한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현장 70%는 가해자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발생해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불리할 뿐 아니라 해마다 절반에 가까운 전과자들이 성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있어 무엇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미국의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고시하는 게 법적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충분히 처벌을 받고 나온 이후에 사회에서 생활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의 경우 죄질에 따라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데 반해 전반적인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말 시급합니다.